자, 신소재, 인류의 문명과 신소재. 신소재를 발견하면서 인류는 이제 사실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석기 시대에는 이제 소재가 석기였던 거죠. 석기를 만들어서 사용하던 시대였다가 새로운 소재, 청동기를 사용하면서 청동이 발명이 되어서 청동기 시대가 됐고, 근데 이제 철기를 새로운 소재로 쓴 거죠. 그래서 철기를 사용하는 문명들한테 철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문명들은 이제 지배당합니다. 철기는 청동보다 단단한 철로 만드는 철로 만든 농기구를 사용하여 농업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다. 이것도 이렇고 뭐 전쟁 도구로도 쓰고요. 철제 검을 이용하죠. 그래서 신소재 개발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인류는 역사시대 이전부터 새로운 소재, 즉 신소재를 발견하거나 개발하면서 오늘날 문명을 발전시켜 왔다. 자, 소재의 종류, 생명체로부터 얻는 재료를 이제 유기물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유기물, 유기재료에 해당하는 게 목재나 가죽이나 고무 등이 있고, 무기재료는 유기물 아닌 거야. 여기 이제 선생님도 그런 줄 알았는데 무기재료학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무기재료학과. 대학교 가자는 무기재료학과가 있습니다. 공대. 아, 저기는 무기를 만드는가 보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처음에. 근데 이게 유기물 아니고 무기물이에요. 무기물은 주로 금속이나 비금속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이나 굴이나 뭐 각종 합금 이런 건 금속 재료고, 비금속 재료에 해당하는 거는 시멘트나 유리나 도자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각에서 얻은 물질, 지각에서는 이제 철이나 뭐 석회석이나 이런 걸 얻을 거 아니야. 그런 거는 무기재료라고 해. 신소재는 기존 재료보다 더 뛰어난 성질을 가지거나 기존의 재료에는 없는 새로운 성질을 가진 소재, 신소재라고 하는데, 지금도 신소재가 엄청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뭐 연구실마다. 자, 선생님도 사실 이제 뭐 신소재 중에 하나인 이제 유기 발광 물체가 있어. 사실은 유기 발광 물체라고 해서 OLED라고 하는데, 요즘에 텔레비전을 많이 나오는데, 근데 선생님 대학원에 있을 때 유기 발광 신소재를 만드는 거예요. 선생님도. 그래서 전기가 통하면 빛이 나는 거야. 전기가 통하면 빨간 빛도 나고 파란색 빛도 나고 초록색 빛도 나고, 그런 유기물 소재를 개발을 해. 그래서 어떤 이 픽셀에다 그 유기물 소재를 넣어놓고 전기를 통했을 때 빨간색이 나오면 이게 화면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재료 개발을 했었는데, 자, 그래서 여러가지 성질들을 새로운 성질을 가지게끔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질에는 물리적 성질이 있고, 또 뭐 화학적 성질은 안 나왔지만 뭐 화학적 성질이 있는데, 물리적 성질은 강도나 밀도나 녹는 점이나 끓는 점, 비열, 전기 전도성, 자성, 굴절률 이런 것들이 물리적 성질에 해당해요. 자, 아무튼 이제 인류 문명이 발전할 때 신소재 개발은 대단히 중요하다. 신소재는 기존 재료보다 뛰어난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게 뭐가 있냐 이거죠. 물리적 성질을 변화시킨 신소재에 전기 전도성도 물리적 성질인데, 전기 전도성이 전기가 이제 얼마나 잘 통하냐, 초전도체라고 하는 게 이제 발견됐어요. 초전도체. 원래 전류가 흐를 때 전기 저항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렇죠?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게 저항인데, 원래 원자들이 열을 받으면, 자, 온도가 올라가면 이 움직임이 조금 이렇게 더 활발해집니다. 진동 운동이 더 심해집니다. 그럼 전자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를 좀 더 막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원래 이렇게 증가하게 됐어, 저항이. 온도가 올라가면 이 진동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전자가 지나가는 걸 막아요. 근데 거꾸로 온도를 낮추다 보면 어떻게 되냐? 낮추다 보면 어느 시점에 되면 전기 저항이 빵이 되는 거예요.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자가 아무 저항 없이 엄청 잘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성질을 갖는 물질을 초전도체라고 해요. 초전도체. 요 전기 저항이 0이 될 때 온도는 임계 온도라고 하고, 특정 온도 이하의 온도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현상을 초전도 현상이라고 하고, 이러한 성질을 갖는 물질을 초전도체라고 합니다. 그럼 뭐가 좋냐면, 전기가 엄청 잘 통하니까 뭐 전력 손실이 없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여기 전자가 엄청 잘 지나다니면은 이게 전자석을 되게 센 전자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초전도체를 이용해 가지고 전자석의 세기를 엄청 강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 코일이 있는 거야, 코일. 전류가 엄청 잘 흘러. 여기 사람이 들어가는 거지, 자기장 안으로. 자기장 안으로 들어가면은 사람에 있는 그 물의 수소 이런 것들이 신호를 받아가지고요, 영상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뭐 뼈만 영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뭐 근육이라던가 이런 것도 MRI 찍으면 나와요. 원래는 엑스레이 찍으면 뼈만 나오거든요. 근데 근육의 모습이나 뭐 뇌의 모습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장기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거 초전도체가 개발이 됐기 때문에 MRI 장치도 있는 겁니다. 여기 되게 추워요. 근데 이거 MRI 찍어본 사람은 아는데 엄청 추워. 왜냐하면 온도가 낮아야지만 초전도 현상이 있기 때문에, 온도가 엄청 낮아져야 초전도 현상이 있습니다. 뭐 그런 다양한 것들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수온을 가지고 실험한 거예요. 수온, 액체 수온은 4.2 켈빈이 임계 온도야. 근데 사실 이게 되게 낮은 거예요. 4.2 켈빈이라고 하는 거는 273에서 4.1 빼야 되겠네. 대략 이제 269도씨 마이너스, 4.2 켈빈이 마이너스 269도씨 정도 되는 거야. 거기까지 낮춰야지 초전도 현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별로 쓸모가 없어 보였지, 사실. 왜냐면 그렇게 온도가 낮아질 일이 없잖아요. 온도가 그렇게 낮아질 일이 없거든. 근데 사람들이 일단 현상을 발견하고 이 임계 온도를 높이려고 노력을 해요. 4.2 켈빈 가지고는 안 되니까 더 높게 하는 거야, 높게. 그래서 요런 거 지금 요 초전도체 지금 있는 건데, 요즘은 개발이 잘 돼서 뭐 한 액체 질소 정도 되는 온도에서 한 100켈빈 정도, 요즘은 그러니까 요즘은 한 100켈빈 정도가 임계 온도인 물질을 개발을 해요. 근데 100켈빈이어도 그렇게 사실 온도 높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73에서 100켈빈이면은 이제 한 마이너스 한 170도씨 정도. 근데 중요한 게 액체 질소는 마이너스 196도씨예요. 그러니까 액체 질소보다 임계 온도가 좀 더 이게 높은 거야. 그러니까 액체 질소는 그래도 그나마 얻기가 쉬워. 왜냐면 이 공기 중에 80%가 질소이기 때문에 액체 질소는 만들기가 그나마 쉬워요, 다른 거보다. 액체 질소를 부으면 얘가 초전도 현상이 생겨서 자석이 여기 둥둥 떠 있어요. 이렇게 자석이 둥둥 떠 있습니다. 액체 질소 부으면. 액체 질소가 이제 좀 이렇게 사라지면은, 그러면 이제 초전도 현상이 떨어지죠. 자, 요런 거를 이제 마이스너 효과라고 하는데, 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마이스너야, 마이스너. 마이스너 효과는 초전도 현상이 나타날 때 외부에서 자기장을 가하면
초전도체는 이 자기장을 밀어내는 방향으로 생긴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얘가 하나는 자석, 하나는 초전도체가 있어야 되고요. 밑에 자석, 나는 밑을 자석을 할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밑에 자석을 하나 깔았어. N극 S극. 자기장이 이렇게 있거든, 이렇게. N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초전도체를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놔.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밑으로 내려갈 때 자기장이 이렇게 변화되거든요. 그럼 그거를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게 뭐 하냐면 전류가 돌아요. 전류가 생겨요. 그러니까 얘가 떨어지려고 하면은 얘를 서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아래가 N극이 되게끔 전류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자석이랑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N극 S극이야. 여기 N극 S극 이렇게 놔뒀어. 그러면 잘 맞춰놓으면 이거 튕겨나가 그냥. 튕겨나거나 획 돌아가지고 S극가 여기 딱 붙죠. 둥둥 떠있진 않아요. N극하고 N극이 놔두면은 그냥 냅두면 어떻게 튕겨나가거나 그런 식으로 되지. 근데 얘는 둥둥 떠있어요. 왜 그러냐면 얘가 밀어내려고 하면 또 그 자기장 변화를 상쇄시켜주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둥둥 떠있어요. 심지어 얘를 거꾸로 해도 만약에 이 밑을 거꾸로 이렇게 놔둬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럼 매달려 있어요. 그대로 여기 자석 이 초전도체가 여기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효과를 마이스너 효과라고 합니다. 임계 온도 이하의 초전도체 위에 자석을 두면 마이스너 효과에 의해서 자석이 공중에 떠 있습니다. 신기하지? 그러면 이거를 여기서 살짝 밀잖아? 그러면 쭉 가요. 이 밑에가 다 깔려있긴 해야 돼, 사실 자석이. 자석이 깔려있으면 이게 쭉 갑니다. 이렇게. 마찰이 없고.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자기부상 열차를 만들 수가 있어. 초전도체 전자석으로 만든 강한 자기장으로 열차를 레일 위를 띄워가지고 이제 달릴 수 있어요. 마찰이 없기 때문에 KTX 이런 거는 뭐 최고 시속 한 350km 정도 해야. 근데 그거는 떠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좀 빠른 열차야, 빠른 열차. 되게 빠른 열차고, 요거는 뭐 빠르면 한 시속 500km까지도 돼요. 이렇게 되면. 자, 전기 저항이 0이 되므로 강한 전류를 흐르게 하여 강한 자기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MRI 장치나 자기부상 열차나 핵융합 장치는 뭐냐면, 핵융합을 하려면은 적어도 뭐 1000만 켈빈 이상 돼야 돼. 그러면 1000만 켈빈이 되는 거를 어떻게 어디다가 담아놔? 어디다가 담아놔? 철이 녹는 점이 한 1300도씨면 녹고 이러는데 어디 담아놓을 데가 없거든? 근데 자기장 안에 가둘 수는 있어요. 자기장 안에. 여기에 강한 자기장을 생기게 해. 그럼 이제 1000만 켈빈이나 되는 그 플라즈마 상태의 물질을 여기 안에 가둬도 이렇게. 그래서 핵융합 장치에도 이 초전도체가 사용이 된다. 그 다음에 전기 저항이 0이 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때 열이 발생하지 않아. 그러니까 전력 손실이 없어. 손실 전력이 없어요. 손실되는 전력이 거의 없다. 원래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기 에너지 쓰면은 지금 내가 여기서 전기를 쓰는데 사실 이 근처에 있는 게 올 수도 있는데요. 저기 멀리 뭐 울산이나 뭐 이런 데에서 원자력 발전소에서부터 서울에 전기 에너지가 와요. 되게 멀리 오니까 전력 손실이 생겨. 구리선이나 이런 거 타고 오면. 근데 이 초전도체를 이용한 송전선을 이용하잖아? 그럼 전력 손실이 없어. 여기까지 오는데 한 5%만 손실이 있어도 엄청 에너지가 낭비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초전도체를 이용한 송전선을 이용하면 에너지 손실이 없지. 근데 이것도 이제 문제는 온도야, 사실 온도. 여기 이렇게 이중으로 한 다음에
액체 질소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요게 이제 마이너스 적어도 196도씨 이렇게 유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진공층은 이제 단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것도 이용이 되고 있어요. 사실 이것도 만들어서 쓰고는 있습니다. 자, 초전도체는 장점들이 많이 있긴 한데 무엇보다 임계 온도가 낮게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액체 질소 같은 거 계속 부어줘야 되고 이래야 됩니다. 그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자, 현재 개발한 임계 온도가 비교적 높은 초전도체의 경우에도 초전도 현상이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로워 초전도 현상을 오래 지속시키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상온에서 초전도체를 만들면 진짜 노벨상 줍니다. 상온 초전도체 이런 거를 만들잖아? 당연히 노벨상 줍니다, 이거. 그러니까 뭐 한 0도씨 근처에서 초전도체를 만든다. 이거 노벨상 줘요. 획기적인 이제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넘깁시다. 그래핀이라고 하는 신소재가 있어요. 2004년에 가임이라고 하는 교수가 흑연에 투명 테이프를 붙였다 뗐다 하면서 그래핀을 얻어요. 근데 그래핀이 뭐냐면 흑연은 이 연필심 이런 것도 흑연이에요. 연필심은 이거 하나는 그래핀이야. 하나는 그래핀인데 여러 개가 쌓여 있어요. 하나는 이거 딸랑 하나는 그래핀이야. 그러니까 내가 연필을 쓰면은 쓱 쓰면 얘네들이 하나 이렇게 떨어져 나와요. 이렇게 떨어져 나오면서 써지는 거야, 글씨가.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테이프로 이렇게 붙였다가 떼. 테이프로 붙였다가 떼. 그래서 하나를 얻어내. 그거의 성질을 보는 거야. 그거의 성질을. 그 성질을 봤더니 흑연에서 한 층을 분리하여 얻어서 성질을 봅니다. 흑연은 근데 원래 까만색이거든요. 근데 하나만 있잖아? 그러면 투명합니다. 그리고 매우 얇고 빛을 잘 통과합니다. 그 다음에 전기 전도성이 되게 높아요. 전기가 잘 통해. 흑연은 원래 탄소니까 탄소만으로 된 거는 원래 비금속이기 때문에 전기가 잘 안 통해야 될 것 같은데 전기 잘 통합니다. 뭐 흑연도 통하긴 하지만 자, 그래서 전자들이 잘 통한다. 전자가 잘 지나다니면 열도 잘 전달되거든요. 열 전도성과 전기 전도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강도와 신축성이 되게 높아요. 이게 하나하나 다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거여가지고 이거 잘 안 끊어져요. 되게 얇아도. 강철의 200배 이상. 신축성이 좋아 휘어지거나 구부러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발견하고 성질을 좀 연구를 했어. 이 사람들 노벨상 탔어요. 요거 개발했다고. 요거 얻어냈다고. 노벨상 탔습니다, 이 사람들. 자, 근데 요거는 어디에 쓰이냐면 태양 전지 같은 거 성능 개선하는 데 쓰일 수도 있고요. 가볍고 강도가 높으므로 우주선 표면을 코팅한다. 우주선 표면 코팅하거나 빛이 잘 투과하고 신축성이 있고 얇아가지고요. 디스플레이, 화면 이런 거 쓰일 수 있고 전자종이 이런 거 쓰일 수 있고 야간 투시용 콘택트 렌즈에 이제 이렇게 저런 거 만들어서 낀다 이거죠. 촘촘하고 규칙적인 육각형 모양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바닷물을 담수할 때 필터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강한 성질을 이용한 거고 강철에 뭐 100배 이상 강한 성질을 이용한 거고 200배 이상 이거 전기 잘 통하는 걸 이용하는 거고요. 휘어지는 성능 이용해서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만드는 거고 이거는 이제 구멍이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육각형 구멍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제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 물은 빠져나가고 소금 이런 건 걸리도록 만드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필터로 사용할 수도 있다. 한 개의
대량 생산이 어렵다. 반도체에 비해 전기가 너무 잘 통해. 성질 변화하기 어렵고 훨씬 잘 통해.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대량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 있잖아? 노벨상 탑니다. 노벨상 타고 엄청 떼돈 벌고. 떼돈 벌어 진짜. 그러면 이제 전 세계가 바뀌어. 이걸 대량 생산하잖아. 이거를. 전 세계가 바뀌는 거예요. 그 철기 혁명처럼 나타나는 거 진짜. 그럼 저런 이제 탄소 소재로 된 자전거 2천만원 넘어. 탄소 자전거 막 6천만원, 5천만원 자전거인데. 근데 그거를 대량 생산하면 엄청 싸지겠죠. 자,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신소재는 그래핀이 가장 최근에 이제 이게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 연구 많이 되고 있는 거고. 원래는 탄소만 이루어진 물질들이 흑연이 있고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다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다가 요런 게 한 1990년대 정도에 이런 게 발견됐어요. 플로렌이라고 해서. 플로렌은 내부에 빈 공간이 있어요. 기름이 잘 녹는다. 이게 뭐 유기물이어서 그렇긴 한데, 빈 공간에 의약품을 넣은 후 혈액을 통해 인체 내부의 목표한 곳까지 운반하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의약품을 넣어가지고 뭐 그런 걸 개발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다음에 탄소 나노튜브가 나왔어요. 이게 탄소 나노튜브가. 아이언맨 그거 아니에요? 아이언맨 그거? 아이언맨 슈트.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이제 나노라고 하는 거고, 근데 나노라는 거는 꼭 아이언맨 슈트만 말하는 건 아니고 사이즈가 작다라는 소리예요. 나노 입자로 되어 있다. 아이언맨 슈트는 나노 입자로 되어 있다라는 건데, 탄소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 나노 입자로 되어 있다라는 거고, 이게 나노 사이즈가 10의 마이너스 9승을 뜻하거든요. 나노가. 보통 이제 뭐 한 100나노미터도 나노 물질이라고 봐. 100나노미터 정도만 돼도. 요즘에 이제 뭐 반도체 공정에서 원래 원자 하나의 크기는 0.1나노예요. 원자 하나는, 원자 한 개 크기는 0.1나노미터야. 그러니까 만약에 뭐 한 10나노 정도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럼 한 10개 정도, 한 100개 정도가 원자가 있으면 그게 한 10나노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0개 정도를 이렇게 다루는 거예요. 이렇게 원자 100개만 이렇게 선을 이렇게 쭉 긋는다던가.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탄소 나노튜브도 전기가 잘 통해요. 전기 잘 통하고 열 전도성 크고 강철보다도 강해. 100배 이상 강해. 분자 크기 정도로 작은 물체를 집어 올리는 나노 핀셋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뭐 축구공 모양이다. 그러다가 요즘에 이제 그래핀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런 애들을 동소체라고 부르는데, 같은 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는 거야. 탄소로만 되어 있죠. 이거 다 탄소로만 되어 있습니다. 다 탄소로만. 근데 결합하는 방식이 달라서 성질이 다른 애들을 동소체라고 해요. 동소체. 자, 반도체. 자, 그 다음에 반도체. 반도체는 이미 많이 쓰고 있죠.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현대 첨단 과학을 이끄는 신소재 중 하나다. 반도체. 규소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규소는 이제 준금속의 일종이고, 규소를 이용해서 만든 반도체를 순수 반도체라고 해. 규소만 있죠. 규소만. 규소는 이제 원자과 전자가 4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애들이랑 공유결합을 하면 하나, 둘, 셋, 넷, 반대편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옥텟 규칙을 만족을 합니다. 이렇게 원자과 전자 4개 있어서. 근데 규소 말고 다른 애를 넣는 거야. 이런 거를 불순물 반도체라고 해요. 불순물 반도체를 만들어서 전류가 좀 더 잘 흐르게 하는 거야. 잘 흐르게. 순수한 규소는 전류가 잘 흐르지는 않는다.
그러면 불순물을 넣어가지고요. 전기 전도성을 크게 하는 거야. 조금 더 잘 흐르게. 근데 어떻게 크게 흐르게 하냐면, E는 얘가 15족이야. 15족이면 원자과 전자가 5개 있어요. 잘 봐요.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하고 하나 남는 거야. 전자가 남으면 얘 자유로운 전자가 돼서 얘가 전류가 잘 흘러요. 전자가 왔다 갔다 하면. 순수 반도체보다 불순물 반도체가 그 전류가 잘 흐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양공, 이 붕소인데 붕소. 이 붕소는 13족이에요. 원자과 전자가 3개야. 여기 하나, 둘, 셋인데 여기 하나가 모자라요. 모자라는 거를 양공이라고 해요. 양공이 생기면은 전자가 하나 더 있으면 잘 통하니까 없으면 안 통하겠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잘 봐. 여기 빈자리가 있으면 옆에서 전자를 이렇게 채워. 이렇게 채우면 여기가 양공이 되지. 그러면 또 채워. 이렇게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양공이 있으면 이것도 전기가 더 잘 통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원래 물리 시간에 배워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는. 자, 그래서 반도체로 만든 소재, 그런 소자들을 보시면 돼. LED도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거고, 요즘 LED 없는 데가 없잖아요. 뭐 조명은 다 LED로 되어 있고, 트랜지스터 이런 것도 이 안에 다 반도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집적 회로라고 해서 손톱만한 크기에 이 트랜지스터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 이런 직접 회로가 있으니까 휴대폰이 나오는 거예요. 휴대폰을 들고 다니는 게 컴퓨터 들고 다니는 거 똑같거든요. 요런 거 하나에 다 그런 회로를 다 구성해 놓고 있는 겁니다. 자, 물질의 전기적 성질과 자기적 성질에 따라 어떻게 구분하나. 일단은 도체, 절연체, 반도체 이런 거는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겁니다. 도체는 전기가 잘 통하는 거고요. 전기가 잘 통하는 거고, 도체는 대부분의 금속이나 흑연 아니면 뭐 플러렌이나 아니면은 탄소 나노튜브 이런 것들이 도체고, 절연체는 전기 저항이 크기 때문에 전기가 잘 흐르지 않아요. 고무, 나무, 유리. 반도체는 중간 정도 돼요. 중간 정도. 그래서 어쩔 때는 전기 흐르고 어쩔 때는 전기 잘 안 흐르고 이렇게 해야지 어떤 그 전기적 신호를 만들어내서 컴퓨터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자기적 성질은, 자, 외부 자기장에 상호작용하는 거에 따라 구분한다. 좀 어려운데, 이게 강자성체라고 부르는 애들은 철이나 니켈이나 코발트 등이 있는데, 자석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철 갖다 대면 어떻게 돼? 달라붙지? 그런 애들이 강자성체야. 자기장 방향과 나란하게 배열돼서, 그리고 강자성체는 자석을 이제 만약에 제거해도 자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화시켜가지고. 그런 건 강자성체. 상자성체는 좀 약하게 성질을 띱니다. 약하게 자기장을 띠는 겁니다. 알루미늄 주석 백분이 있고요. 반자성체는 밀어내는 거예요.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겁니다. 아까 그 초전도체도 반자성을 띠는 건데 원래 그런 애들이 자기적인 성질을 띠는데, 또 왜 또 소개하냐면 이제 요 강자성체 가운데 네오디듐 자석이라는 게 신소재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센 자석이 있지 않았거든요. 철 원자 사이에 네오디듐과 붕소 섞어서 만드는 강한 자석인데 그것도 신소재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액정.
액정은 자 원래 그 리퀴드 크리스탈인데 액정은 고체와 같이 결정으로 있는데 전류가 흐름에 따라서 배열이 바뀌어요. 액정 입자들의 배열이 바뀝니다. 원래 고체긴 한데 액정 분자들 배열이 바뀌면서 빛에 투과되는 정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LCD로 쓰는 거죠.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가 되겠죠. LCD는 액정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액정이라고 하는 신소재가. 그래서 뭐 휴대전화, 컴퓨터 모니터, 전자저울, 뭐 차량 내비게이션 이런 거 다 액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액정이죠. 근데 요거는 이제 흑백이고, 요거는 이제 칼라 액정이 들어가 있는 거고, 영상 표시 장치에 이용된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요즘 이제 신소재가 되는 거고요. 초전도체 임계온도 이하에서 전기저항이 0이 돼서 열이 발생하지 않고 강한 전류를 흐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핀은 탄소 원자들이 육각형 배열로 되어 있고요. 빛이 투과되고요. 전기 전도성이 높으며 강도가 높아 휘어지는 성질이 있다. 반도체는 순수한 규소로 만든 반도체도 있고 특정 원소를 첨가하여 만든 반도체도 있습니다. 액정은 고체와 같이 결정이 있으나 흐를 수 있는 액체 성질도 가지고 있어서 전기가 통하면은 그게 배열이 바뀌면서 영상 표시 장치로 활용할 수 있어요. 자, 108쪽에 1번부터 7번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네, 이런 거는 이제 신소재라고 하는 거죠. 물리적 성질을 변화시켜 만들기도 한다. 이런 소재를 뭐라고 하냐? 신소재. 근데 이런 물리적 성질에 해당하는 거 전부 다인데 밀도, 자성 이런 거 다 물리적 성질이거든요. 녹는 점, 비열 이런 거 물리적 성질에 해당합니다. 이런 게 다 하고요. 기억력도 이거 다 써야 되고 이거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 저항이 작아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을 이거는 이제 아직은 이제 자간에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건 아니네. 그러면 이제 이런 건 도체라고 하시면 되겠고, 전기 저항이 커서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으면 부도체 또는 절연체라고 하면 됩니다. 책에는 절연체라고 되어 있네요. 절연체라고 하면 되고요. 중간 정도 되는 물질을 이제 반도체라고 하면 돼요. 반도체. 그 다음에 최근에 매우 낮은 온도에서 전기저항이 0이 되는 거는 초전도체. 자, 트랜지스터나 태양전지 등 만들 때 반도체를 사용하는 겁니다. 반도체를 사용하는 거고, 니을과 같은 물질의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온도를 임계온도라고 하는 거죠. 임계온도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마이스너 효과라고 하는데, 지금 사실 자석을 위에다 놔둬도 되고 신소재를 뭐 위에다 놔둬도 사실 상관없어. 그러긴 한데 이 신소재는 무엇이라고 하냐? 이건 초전도체가 되는 거죠. 이때 전기저항이 0이 되는 온도를 임계온도라고 합니다. 나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 자기장을 밀어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초전도체가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기 때문이다. 밀어내는 마이스너 효과 때문이겠을까? 마이스너
이게 잘못 썼네. 자, 이 신소재 온도를 써라라고 되어 있네요. T보다 지금 낮아요. T보다 낮다. 이거 써야 돼. 뭐 이걸 뭐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었는데 T보다 낮습니다. 왜냐면 지금 초전도 현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온도가 T보다 더 낮은 거예요. 자, 이 신소재는 그래핀이라고. 그래핀. 원래 흑연은 이런 애들이 막 겹쳐 있는 거고, 그거는 그래파이트라고 합니다. 그 흑연은 영어로 그래파이트라고 하고, 요거 한 겹만 있으면 그래핀이라고 하고. 기억은 이제 탄소 원자들이 육각형 배열로 되어 있으니까 탄소 쓰면 되고. 자, 이 신소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전기전도성이 좋습니다. 이게 이제 좀 어려운 얘기긴 해. 사실은 이게 왜 전기전도성이 좋냐면, 잘 봐요. 탄소 원자가 원래 14족이니까 원자과 전자가 4개가 있기 때문에 결합을 원래 4개 해야 돼. 잘 봐. 이게 근데 하나, 둘, 3개만 보이잖아 지금. 그쵸? 하나, 둘, 3개만 보이지 이렇게. 근데 이게 원래 사실은 여기에 사이사이에 이중결합이 있어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중결합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봐. 얘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고 있어 원래는. 근데 여기 있는 애지, 여기 있는 애, 요 전자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요게 지금 결합을 3개만 하고 있는데 전자 남는 애가 있어요. 그 전자들이 여기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전기 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기전도, 흑연은 전기전도성이 있다라는 거죠. 다른 비금속은 다 없는데. 강도가 높다는 맞는데 휘어지지 않는다는 틀려요. 강도가 높은데 잘 휘어져요. 강도가 높은데. 성능이 좋은 단열재, 이거 전기 전도성도 좋고, 전자가 잘 지나가면 열 전도성도 높기 때문에 단열재로 사용하는 건 아니야. 열 전도성 높아요. 단열재로 사용하려면 열 전도성이 낮아야 되거든. 이렇게 안 됩니다. 자, 5번. 어떤 신소재를 상용화하는데 어려운 점을 설명한 것이다. 각 설명에 해당하는 신소재. 극저온 상태 유지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예, 초전도체죠. 초전도체. 대량 생산이 어렵고 반도체에 비해 전기적 성질을 변화하기 어렵다. 이거 그래핀 이야기예요. 그래핀. 반도체는 불순물을 집어넣어서 변화시키기가 쉬운데 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 탄소 공유결합으로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어떤 걸 끊고 집어넣기가 이제 쉬운 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매우 얇고 투명하다는 지금 그래핀을 이용하는 건데, 얇고 투명하다 그래핀이죠. 그래핀 이용한 게 라랑 바죠. 지금 라 바 쓰면 되고, 강도가 강하면서 휘어지거나 구부릴 수 있다. 요것도 그래핀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 설명하는 신소재를 활용한 예를 쓰는 거기 때문에 요거 라 바 쓰고, 요것도 그래핀인데 그래핀을 활용한 예가 라랑 바죠. 이것도 라 바 쓰는 겁니다. 순수한 반도체의 특정 원소 첨가하여 전기적 성질을 변화시킨다. 이거는 이제 불순물 반도체인데, 하여튼 반도체 쓰인 거 물어보는 거죠. 반도체는 직접 회로에 쓰입니다. 특정 온도 이하에서 강한 전류를 흐르게 하여 강한 자기장을 만들 수가 있다. 이거는 초전도체인데, 초전도체는 자기부상 열차에도 쓰이고 핵융합 장치에도 쓰이고, 그 다음에 저 MRI에도 쓰입니다. MRI에도. 하나만 고르시면 되고요. 7번. 탄소 원자들이 결합한 형태가 다른 신소재들에 대한 설명이다. 가는 튜브 형태, 가는 탄소 나노 튜브고,
자, 축구공 형태. 이거는 이제 플러렌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플러렌. 한 층만 있으면 그래핀이라고 해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